그런데 중국은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TPP라고 하는 트랜스포 패시픽 무슨 파트너가 하는 거는 난 굉장히 높은 단계, 낮은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전부 뭐 그 많은 나라 태평양 국가를 하나로 묶는데 높은 단계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국이 중국을 컨테인먼트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미국하고 EU하고 여기 FTA를 못했어요. 이 체인을 끊는 면에서 보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FTA를 맺으면 이게 하나의 그 리시프로컬 베이스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허용가 되니까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할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센시티브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일본하고는 뭐 중소기업, 부품 소재 산업이 큰 문제고 농업이 문제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소기업들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죠? 중국의 그 싼 물건들. 근데 지금 현재 뭐 따지고 보면 다 개방되는데, 어차피 다 개방되는데, 그 막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친구가 뭐 캐시미어 저걸 미국에서 선물 사왔다고 가져서 한참부터 두세 번 입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지금 뭐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나는 중국하고 맺는 데 있어서 너무 높은 단계를 서로 하는 것은 중국에도 부담이 크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이렇게 높은 단계부터 시작할 건지, 나는 낮은 단계부터 하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욕심을 맨 처음부터 우리는 낮은 단계로 할 거야 하는 협상은 좋지 않아요. 일단 높은 단계를 가지고 부딪혀보다가 너무 안 되겠으면 낮은 단계로 가는 건 있어도, 그래서 일단 협상을 하려면 빨리 시작하되 그 스텝은 솔리드하게 밟아라. 그게 내가 주문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법 질서가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고. 과연 이 조약이 시행이 안 될 때, 그렇죠? 국내법도 시행이 잘 안 되는데 중국 무슨 경찰이나 무슨 기관에서 감독당국에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조약은 잘 이행이 될까? 그거 지키는 거는 국민들이 하는 건데,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럴 때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중국에는 더 다른 나라보다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보면 이제 WTO에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게 있죠, 그죠? 뭐 그걸 통해서 가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응?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가드라든지 긴급관세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뭐 다 필요해요. 우리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데, 과거로 보면 중국이 굉장히 보호법을 잘해요. 뭐 한다고 하다가 뭐 마늘 갖고 안 되면 뭐 전자제품에다 때리고 뭐 이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세이프가드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게 보복적인 것에 이용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의 발동 요건을 얼만큼 타이트하게 잘 묶어놓을까? 여기 우리 상무관 여기가 계신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조약을 맺을 때는 다 따져서 합니다. 우리 뭐 한자부에서도 참여해서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협상의 마지막 딜을 할 때 패키지 딜을 합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정치권에서 빨리 하라고 뭐 청와대도 하라고 막 합니다. 협상 단계는 이게 국민들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하면 안 되는 것도 뭐 어쨌든 패키지 딜링으로 막 넘어갑니다. 우리한테 불리한데 이걸 얻는 대신 이걸 합니다. 국민이 들어와서는 그걸 다 설명해야 되죠. 예? 설명해서 딱 쪼개놓고 이거 하나만 딱 현미경에다가 박테리아 마이스 세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 협상 한 명만 바보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협상인데, 그래서 또 하나 아주 판단멘트한 퀘스천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앞으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전환기에 넘어가요. 이 양국 간의 산업 구조상의 보완성이냐 경쟁성이냐 하는 결판이 아직 안 났어요. Still moving. 그죠? 어떤 거는 나중에 봐서 뭐 중국제가
우리 한국이 그 부가가치 사슬해서 다운스트림으로 넘겨줘야 될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결판이 좀 덜 났다. 그죠? 그럼 이걸 놓고 개별 품목별로 관세를 정하고 뭐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이 판단이 옳을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겠는가? 이게 변화의 전환기에 있는 나라와의 협상의 경우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협상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여백을 창출하지 못하면 죽어요. 또 국민들은 불만이 분노화해요. 젊은 사람한테 기회를 못 줘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중국의 여백을 통해서 신여백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FTA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턱에 놓고 세심하게 따져서 잘 하기 바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혹시 이익을 영향한다. 이사장님께서 강연하실 때요, 선진국이 망한 이유가 여백이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 중국은 여백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중국의 여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 하셨는데요. 그런 강의를 듣던 중에 드는 생각이 그게 꼭 그런 방식이 EU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EU도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그 여백이 부족해서 다 같이 공동체를 만든 건데 지금 그게 대표적으로 금융위 같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 한중의 그런 관계가 EU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U는 한마디로 대상으로 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재정권 이런 것들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금융을 통합을 했습니다. 단일 통화를 만들고 했는데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EU 통합할 때 그때가 한국의 외환위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 그 수뇌부에서 생각했어요. 쟤네들이 손을 왜 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 쟤네들이 미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강력하게 팩스 아메리카나 이런 체제로 가고 뭐 달러 스탠드가 더 강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손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재정의 통합이라든지 정치적 통합, 유럽 의회가 있지만 이런 것들 단계로 가는 데는 이제 각국의 이제 국민 투표에서 그 저항을 받고 그러면서 불안전한 상태로 갔는데 당초에 할 때 처음 우려했던 모든 상황이 이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없어도 있다고 그래요. 미래가 있다고 뻥뻥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정을 다 써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 정부라는 게 이게 라스트 리조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랜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죠. 최종 대부자 기능. 근데 이 재정의 기능을 게런터 오브 라스트 리조트. 최종 보증자라고 해요. 그 최종 보증자가 망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다섯 개 개털이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트라-리저널 임밸런스. 거기 이제 뭐 그리스 너무 광역화했어요. 북쪽에 그 공업국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서 그 꿈은 뭐였냐? 일반적으로 무슨 가설이냐면 세계의 도미넌트 파워가 되려면 최소한도 전 세계 GDP의 33%를 차지해야 된다. 미국이 33%를 차지할 때까지 강성했는데 이게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유럽이 27, 8% 되고 미국이 23%쯤 되는데 이게 도미넌트 파워로서 결정 사유가 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무슨 터키까지, 그리스, 터키까지 다 갖다 집어넣어 합쳐가지고 이제 27%, 28% 만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문제가 뭐냐면
그 가수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이 생활 수준이 독일하고 같아진다고 하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욕구 체계가 생기면서 또 그거를 유로 시스템이 보증을 했어요. 똑같이 유로를 쓰니까 은행들이 거기다 막 돈을 꽂았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망가지려고 하는 힘과 끊임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힘이 공존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딱 해서 그 문지방에서 망가지는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한중일 관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은 단일 고정환율, 그 바스켓 패그라고 해가지고 중국식 고정환율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RER이라고 하는 실제 시효 환율을 가지고 있고 계속 조정하는데 미국이 압력도 놓고 뭐 가서 내부에서 또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상당히 개방된 체제의 국가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죠. 이런 세 나라가 동질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사이에는 한 배는 타도 꿈이 같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끊임없이 13억의 생존의 약속을 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추구권에 더 관심이 많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도 어렵고 다만 이 세 나라가 나라 스탠다드의 희생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스탠다드라는 것이 이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